이번 시간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과 그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 Long Short-Term Memory LSTM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에서 많이 처리되는 네트워크인 CNN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음성 처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RNN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RNN을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기본에 있었던 뉴럴 네트워크는 feed forward입니다. 즉, 인풋이 들어와서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단방향 유니디렉셔널로 가게 되죠. 인포메이션이 가게 되죠. 자, 그것에 비해서 RNN의 경우에는 그 히든 레이어의 인포메이션이 다시 히든 레이어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뭔가 되돌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리커런트란 말이 쓰였습니다. 즉, 여기 히든 레이어 부분이 원래는 그냥 바로 아웃풋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사실은 이 자기 값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전 단계 전 타임에서 있었던 정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RNN에는 타임 컨셉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상은 뭔가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고 우리가 그 음성 처리 같은 것은 이게 시퀀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NN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시퀀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때, 예를 들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랭귀지나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비에다가 자막을 입힌다던가 하는 연속적인 그 무비에서 자막을 입히거나 하는데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 RNN을 네트워크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fully connected neural net이죠. 만약에 우리가 CNN에서 했다고 한 것을 다시 복습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픽셀로 잡고 픽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피처를 꺼내는 부분이 그 컨볼루션 필터링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뭐 사커볼이다, 볼의 종류라던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인덱스에다 가장 큰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똑같은 네트워크를 타임 t가 아닌 타임 축으로 봤을 때 t-델타 t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성할 수 있겠죠. 사진을 딱 t-델타 t에 찍어서 다시 필터링, CNN 컨볼루션 커널을 갖고 필터링을 좀 한다 해서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에 넣어서 얘도 사커볼이다. 마찬가지로 t는 t 플러스 델타 t가 좀 지났을 때도 딱 축구공 사진을 찍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이 사커볼인 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축구공을 찍을 때 축구공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지금 공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선 이제는 사커볼에서 나아가 사커볼이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 화면을 벗어나서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시퀀셜한 인포메이션에서 그 다음이 어떨 것인가를 일종의 리그레스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기존의 네트워크 대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이것을 다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한 타임에서의 네트워크인 인풋과 인풋 부분과 히든 네트워크 그리고 아웃풋 이 부분만 우선 띄어서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히든 네트워크에는 이제 웨이티드 썸이라 웨이트이 다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액티베이션을 제가 그냥 시그모이드 같은 기호로 이렇게 우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들어오는 인풋이 hello, 그러니까 말을 할 때 H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뭐 LL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H 들어왔다가 A 들어왔다가 L 들어왔다가 L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것은 hello, HELL까지 왔을 때는 아웃풋이 O구나. HEL까지 왔을 때는 그 다음이 L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현재 인풋의 웨이팅을 곱해서 아웃풋을 내기에 앞서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그 인풋이 그냥 피드 포워드로 갔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스텝에서의 히든 네트워크의 인포메이션까지 받게 되면은 뭔가 그 다음 시퀀셜한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RNN의 컨셉입니다. 따라서 RNN 네트워크에는 H 네트워크끼리의 연결 또한 고려하고요. 그로부터 기존의 히든 네트워크가 현재 히든 네트워크로 갈 때의 웨이트 값을 고려하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y값은 최종적으로는 h에다가 weight을 곱한 값이 될 것이고요. 자, 그것은
여기서 이 h라는 것은 원래는 인풋에 대한 웨이트 값만 있었는데 요 빨간색 점이 추가됐다는 것, t-1에 대한 웨이트 값이 추가됐다는 것이고요. 보통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많이 쓰이는 RNN, 바닐라 RNN의 경우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탄젠트 H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텀이 추가됐다는 것이죠. t-1에 대한 weighted sum이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숫자를 넣어서 좀 감을 잡아볼게요. HLLO를 인풋으로 넣고요. 이것을 원핫 인코딩을 해서 결국 이제 컬럼 벡터 꼴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문자가 다른 종류 문자가 4개니까 4x1의 컬럼 벡터로 해서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H, 두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E, 세 번째가 L, 마지막이 O 이렇게 나타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인풋으로 H가 들어왔을 때는 1000이 들어온 것이고 2가 들어왔을 때는 0100이 들어온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아웃풋은 H일 때는 그 다음 문자인 E, L일 때는 E일 때는 L, 첫 번째 L일 때는 두 번째 L, 마지막 L일 때는 O, 이러한 것을 답으로 얻고 싶은 것입니다. 즉 답이 마치 이런 꼴 0100, 0010, 0010, 0001 이런 꼴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웨이트들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이 이제 A에 내는 거는 달리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죠. 이 HT-1에서 오는 웨이트, 이 값까지 들어가서 3개의 웨이트이 있겠는데요. 우선 그냥 임의로 랜덤하게 이런 숫자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그 HT라는 것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까지 곱해서 t값을 정하니까 인풋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지금 이제 h가 맨 처음에 들어오는 문자라고 했으니까 그 전 단계는 그냥 없다고 치고요. 그래서 ht-2를 도출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ht-1, ht 값, 그리고 ht 플러스 1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x에다가 weighted sum만 곱했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hidden state의 weight까지 곱했다는 요 점이 하나 달라진 점이죠. 그런 다음에는 그냥 이제 그 y 값으로 가기 위한 weight만 곱하면 되죠. y 값으로 하기 위한 weight만 이렇게 곱해서 얻어지는 y 값은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자, 각자 이제 원핫 엔코딩이어서 첫 번째 글자는 h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E, L, O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아웃풋은 지금 L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아웃풋 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아웃풋은 전부 L, 세 번째가 다 크네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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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ELLO였는데 LLL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2.9보다는 사실 두 번째 칸인 1.1이 훨씬 커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L이 제대로 나왔지만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6이랑 5.9, 그러니까 5.9 쪽의 웨이트이 좀 더 줄어들고 2.6의 웨이트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웨이트이 참값과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 웨이트 튜닝을 위해서 조정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 요 지금 세 가지 웨이트잖아요. W, X에서 H로 가는, 그 다음에 W, H에서 H로 가는, 그리고 W, H에서 Y로 가는 이 웨이트의 튜닝을 우리가 배웠던 백프로파게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등등을 이용해서 튜닝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RNN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서 이제 심플하게 보인 RNN을 H가 끄고 다음 마치 우리가 멀티 레이어 있는 것처럼요. 똑같이 멀티 레이어 RNN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그 아웃풋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히든 레이어, 또 다른 히든 레이어, 각각의 히든 레이어는 또 그 전에 있는 히든 레이어에 대한 값을 받는 이런 식으로 더 네트워크가 복잡해질 수 있겠고요. 또 그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RNN 쭉 가게 되면 한참 동안의 t가 흘렀을 때의 아웃풋과 아주 한참 전의 인풋 사이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론 가긴 하지만 점점 그 웨이팅을 곱해준 만큼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 가서는 첫 번째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제안된 것이 LSTM인데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인풋이 이 하나의 그 노드에만 갈 필요는 없고, ANN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노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닛도, RNN 유닛도 멀티 유닛을 갔을 수 있습니다. 노드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끝에 있는 그러니까 그 타임 차이가 많이 나는 노드 간의 어떤 정보 연결을 위해서
제안된 것이 LSTM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RNN은 원래 ANN에서 X에다가 weight을 곱해서 그냥 weighted sum으로 나오던 것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더 추가됐었죠. 그 바로 전 히든 레이어에다 웨이팅을 곱한 것이요. 자, 그런데 이 전에 어떤 제가 이렇게 되면 사실 웨이트 값이 그렇게 튜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아서 내가 기존 정보에 대한 웨이트와 현재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웨이트 상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기 때문에 디멘션이 좀 더 넓어져야 될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현재 값과 기존 바로 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의 값만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하나 추가한 것인데요. 그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어레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셀을 하나 표현해서 그 셀이 그 현재 인포메이션과 그러니까 원래 H로 가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XT와 HT-1의 어떤 컨비네이션 값과 기존에 있었던 그 T-1 값에 어떤 뭔가 패스트 값과 프레젠트의 합으로서 H를 도출하는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합니다. 사실 이 구조는 기존의 H에서 H-2를 그냥 웨이팅 받아서 받는 거랑 컨셉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셀을 하나 포함함으로써 더 좋아진 장점은 이 패스트에다가 얼마만큼의 웨이트를 줄지, 현재 값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줄지 등 웨이팅을 줄 수 있을 만큼 뭔가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과거 값과 현재 값을 더한 이 셀 값을 그대로 H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과정에서 한 번 더 뭔가 웨이팅을 더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현재 값에는 얼마나 웨이트를 줄 것인지, 프레젠트에 대한 웨이트, 그리고 과거 값에는 얼마만큼의 웨이트를 줄 수 있는지 하는 과거에 대한 웨이트 값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쪽 LSTM에서 쓰는 말로는 이 셀을 C라는 새로 추가된 이런 스테이트를 셀, 메모리를 위한 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과거 정보에다 내가 얼마나 웨이트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forget gate이라는 말을 쓰고 현재 있는 정보에다 얼마만큼 웨이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input gate. 그리고 이렇게 셀을 통해서 컨비네이션으로 H에다 바로 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웨이트를 또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 웨이팅 부분을 output gate이라는 말을 씁니다. 컨셉상으로는 웨이트를 튜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이 부분, 복잡했었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현재의 인풋과, 바로 전 스테이트가 H에 직접 들어왔었죠. 이게 기본적인 RNN의 구조입니다. 바이어스 이런 거 다 빼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RNN에서는 바로 전 단계의 히든 네트워크 값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보시다시피 C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나를 인트로듀스해서 과거의 C값과 현재 C값에 대한 어떤 웨이팅을 곱해서 그것을 다시 H에 넣어준다는 그런 컨셉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웨이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forget gate이라고 했죠? 그 forget gate은 역시나 현재 들어오는 인풋 값과 과거의 그 히든 스테이트 값에 대한 펑션으로 weighted sum이죠. 일종의 weighted sum에 여기다 액티베이션 펑션 곱한 건데요. 시그모이드를 쓰느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처음 제안됐을 때 시그모이드를 썼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현재 X의 스테이트과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weighted sum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 present에 대한 weight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역시나 현재에 대한 인풋 값과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의 값의 어떤 weighted sum의 컨비네이션으로 결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C 현재 타임에서의 어떤 셀의 스테이트는 똑같은 식을 썼습니다. 바닐라 RNN에서는 그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weighted sum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weighted sum으로 T의 햇을 정의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일로 가는 웨이트도 계산해야겠죠. H의 아웃풋에 어떻게 C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웨이트도 역시나 현재 인풋 XT와 기존 히든 스테이트 H-1의 weighted sum으로 결정한다. 웨이트들은 그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H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정의해서 현재의 셀 스테이트와 기존의 과거의 셀 스테이트의
어느 정도의 웨이트 값을 정해서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받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서 보통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해주니까 액티베이트 펑션 곱해주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웨이트를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LSTM의 기본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HT를 예전에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X에다가 X 현재 T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받았던 것을 셀 스테이트, C라는 메모리 스테이트를 하나를 추가해서 그것의 어떤 컨비네이션, 웨이티드 컨비네이션으로 받게 되고요.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 곱하고 웨이트 곱하는 건 그냥 웨이티드 썸 안으로 그냥 그 컨셉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셀 스테이트라는 것은 현재 인풋과 히든 스테이트의 그 기존 t-1의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티드 썸이고 각각의 네트워크에 곱해지는 여러 가지 웨이트들 굳이 말하면 이제 패스트에 대한 과거 정보에 대한 웨이트, forget gate, 현재 정보에 대한 웨이트, input gate, 그리고 어떻게 C에 대한 스테이트를 H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웨이트, output gate은 전부 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XT와 HT-1, XT와 HT-1, XT와 HT-1의 그냥 weighted sum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뭔가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 많은 웨이트들을 잘 튜닝을 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아웃풋이 타겟 아웃풋과 똑같아지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이 웨이트들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교를 해본다면 RNN의 경우에는 기존의 ANN에서 주로 다루었던 XT에 추가하여 그 히든 스테이트의 H-1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이 RNN의 그 큰 컨셉인데요. LSTM에서는 C라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하나 더 정의해서 extra degree of freedo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자유도를 하나 더 추가해서 C의 과거 정보와 C의 현재 정보에 대한 weighted sum으로 표현하고 사실상 이 안을 잘 들여다보면 과거의 정보랑 현재의 정보 셀에 대한 정보는 역시나 RNN의 기본 그 컨셉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풋 스테이트와 바로 직전의 히든 스테이트의 HT-1에 대한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낸다는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TM, RNN과 LSTM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RNN은 기본 ANN과는 달리 타임 컨셉이 들어가서 시퀀셜 컨셉이 들어가서 그 시간에 따른 그 정보들이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 전제하에 히든 레이어를 다시 히든 레이어에 전해주는 사실 그 시간차는 있고요. 다시 전해준다는 면에서 반복된다, recurrent 한다라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ANN 네트워크들이 쭉 있을 때 이 히든 스테이트끼리 뭔가 연결을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LSTM의 경우에는 뭔가 그 과거의 정보랑 현재의 정보 사이에 뭔가 웨이트를 갖고 튜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해당하는 셀 어레이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되겠고요. 이때는 기존에는 RNN은 히든 레이어만 리커런트하게 반복이 됐지만 이제는 셀과 히든의 스테이트의 정보들이 반복이 되고 웨이트를 훨씬 더 많아진 웨이트들을 튜닝함으로써 정답에 근접하게 맞추게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다던가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했던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LSTM의 다양한 변화들이 가능하고 그런 베리에이션을 가진 LSTM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잘 워킹하고 있습니다.